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 인문학 관점에서 바라보는 공부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 손흥민, BTS, 페이커. 현재 각 분야에서 이름을 날렸고 지금도 각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업계의 탑이 되는 매우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들이라 누구나 동경하고 우러러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있는 일 사이에서 갈팡질팡 괴리를 느끼며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자아실현과 성공을 동시에 거머쥐었기 때문이죠. 그에 뒤이어 따라오는 경제적인 보상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과연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상징적인 존재로 부와 명예를 동시에 거머쥐지 못했다면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을까요? 손흥민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독일의 3, 4부 리그 소속 선수였다면 지금과 같은 열광적인 성원을 받았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만큼 이들을 향한 세상의 주목은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벗어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입시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이직을 위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죠. 그런데 많은 이들의 공부 목적은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이는 극소수인데 전설로 통하는 선수 역시 극히 일부분인데 우리는 무엇을 하든 성공해야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면 아래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미처 의식하지 못한 채 말이죠. 따라서 이 시대의 공부라는 것은 어쩌면 신기루를 쫓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어도 성공을 목적에 두고 공부하는 이들이라면 말이죠. 무언가 손에 잡힐 듯하여 힘껏 달려가지만 도저히 손에 쥐어지지 않는 신기루. 무엇보다 세상이라는 정글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보다 뛰어난 두뇌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처에 존재하기에 공부 목적을 성공에 둘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좌절과 열등감 속에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책의 저자는 공부의 효용성 중에 하나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해녀 학교를 예로 들어요. 해녀 학교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자기 숨의 길이라고 합니다. 물질을 하는 사람이 자기 숨의 길이를 알아야 물속에서 자기를 망각하고 만용을 부리다 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 숨의 길이가 2분이라면 2분만 물속에 머물러야 하고 자기 숨의 길이가 3분이라면 3분만 물속에 머물러야 하죠. 즉, 자기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이것이 해녀 학교에서의 첫 번째 공부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녀 학교 수업 중 숨의 길이를 말하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 친구의 숨이 5분이고 내가 1분이면 내 친구가 물속에 들어가 전복도 따고 소라도 딸 때 나는 해변에서 미역이나 건져 먹어야 하나요? 참 씁쓸한 질문이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자기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곧바로 다른 학생들과 위계적으로 비교하며 열등의식을 느낀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면서 한계는 극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계는 부정적인 것 아닌가요? 한계를 인정하면 포기하고 체념하는 셈 아닌가요? 한계를 인정하면 차별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도 이어진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이런 반응은 한계를 아는 것을 자기 배려의 방법으로 여겨본 적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계를 인정하라는 말이 자기를 배려하라기보다 현실에 안주하며 패배자로 살아가라는 말로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를 배려하라는 말에 솔깃해하면서도 묘한 반발감과 거부감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양가 감정이 샘솟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이 숨의 길이를 안다가 아니라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안다라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계를 부정적으로 정의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는 비교하고 돌파해야 하는 과제가 되죠. 내가 1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는 반면 내 옆 사람이 2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다면 나는 부족한 존재이므로 내 숨의 길이가 2분이 될 때까지 무한정 노력하는 것. 만약 이 사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자기 한계를 아는 것은 기쁜 일이라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부정되고 위축되는 괴로운 감정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반면 숨의 길이를 안다라는 말은 비교와 극복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던 나를 알았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숨의 길이를 모른 채 물속에 뛰어들었다면 내가 자신을 잘 몰라서 스스로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숨의 길이를 알면 나를 돌볼 수 있게 되죠. 이때는 남과의 비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자신에 관한 모름이 알므로 이동한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한계인 1분의 숨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다룸의 대상이 됩니다. 한계가 극복이 아닌 다룸의 대상이라는 말은 한계를 수동적이고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계가 다룸의 대상이 될 때 사람은 무리하지 않으면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사람마다 재능이 다른 만큼이나 한계도 다르다는 사실이고 각자가 그 한계를 아는 것이 자기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인간은 연약함을 가진 존재이기에 비교 자체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타인과의 비교 속에 허우적대는 모습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공부든 공부 자체가 나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게 해 주어서 내가 다룸의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하여 자신을 무한정 채찍질하기보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적절히 파악하여 평범함 속에 평온을 느낄 수 있는 삶. 자기 스스로를 향유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인식하며 그들을 발견하고 기억해내는 삶. 오늘도 책을 대하며 잠시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혹 질문이나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